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2위 인텔과 격차 더 벌려, 삼성전자 엑시노스 반전 노린다, 전략 재수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로 올라섰죠. 그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점유율을 더 끌어올려 인텔과의 격차가 더 벌려졌음을 나타났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인 엑시노스가 AP 시장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고성능 중저가 AP 제품군을 강화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온칩, 지금 CPU와 GPU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온칩을 개발하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 이것이 포트폴리오가 개발 인력이나 자원을 고려하면 굉장히 넓은 편, 다시 말하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제품군이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전략이 검토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저가 AP 시장에 집중하면서 약점으로 꼽히던 프리미엄 AP 시장, 지금 엑시노스 2200과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망조가 들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재전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결국은 갤럭시 전용 칩의 개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용 칩이 아닌, 고가 시장에서는 범용 칩이 아닌 전용 칩으로 이 모든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2위 인텔과 격차 더 벌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581억 1,300만 달러, 약 22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203억 달러, 약 28조 5천억 원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견조한 서버 수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성장, 물론 하반기에는 이것이 조금 빠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빠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2분기까지는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분기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 기준 12.5%에서 0.3%포인트 늘어난 2분기 22.8%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2위 인텔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에 따른 PC 수요 둔화, 그리고 여기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2분기 어닝 쇼크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48억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분기보다 16.6% 감소한 것이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4억 5,400만 달러, 약 6천억 원의 적자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흑자가 아닌 적자로 돌입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11.1%에서 2분기 9.4%로 1.7%포인트 하락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1위 삼성전자와 2위 인텔 간의 격차는 1분기 1.4%포인트였던 것이 2분기에는 3.4%포인트로 2%포인트로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삼성과 인텔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라이벌 관계. 반도체 공룡 인텔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명실상부 1위의 자리를 지켜오다가 2017년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초월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고, 반도체법과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서 지금 인텔도 그리고 마이크론도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도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죠.
당시 2017년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화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화랑이 2018년까지 그 기세가 계속되어서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도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2018년 메모리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메모리 하락이 있었으니 2020년, 2021년 이렇게 하락이 되었던 거죠. 메모리 반도체 기세가 수그러진 2019년 인텔은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해 1위에 올라섰고 2020년까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인 2021년 삼성전자는 다시 찾아온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재역전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1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나빠지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도 무난하게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하락이 지금 꺾여져 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CPU나 GPU 시장에서의 그 다운되는 이런 사이클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시장에서 DDR5를 지원하는 이 새로운 CPU가 지금 출시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삼성전자도 기다리고 있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텔이 잘 되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공이 잘 되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엔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PC의 판매가 줄어든 것이 인텔의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6.8%의 시장 점유율로 삼성전자, 인텔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하죠. SK하이닉스의 점유율도 1분기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5.9%의 점유율로 4위, 마이크론은 5.2% 점유율로 5위, 그리고 그 다음은 브로드컴 4.2%, AMD 4.1%, 엔비디아 3.6%, 미디어텍 3.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0% 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세계 반도체 매출 10위권 기업 내에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의 반전을 노리는데 전략을 재수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분장이 지난 7일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AP 브랜드인 엑시노스와 관련된 내부 전략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LSI 사업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개발 인력과 투입 인원이 SOC, 즉 AP 부분에서만 볼 때 타 경쟁사 부분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죠. 인력이 다른 경쟁 회사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너무 제품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서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역설하게 된 것이죠. 그는 올해 상반기에 4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엑시노스 2200이 수율 문제로 인해서 갤럭시 S22의 대량 탑재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수년간 불거진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도 사업 부진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업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성능 중저가 제품군의 강화. 이는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옴디아가 발표한 2분기 전세계 모바일 AP 시장 분석에서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53%나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에 그리고 집중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전분기 4%대였던 점유율도 3%포인트 올라선 7.8%를 기록하면서 지금 유니 SOC를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전분기만 해도 지금 추락해서 유니 SOC를 한참 뒤떨어졌던 것이 이제 따라 붙었고 이제 유니 SOC를 넘어선다. 유니 SOC와 같은 경우는 지금 AP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칭화 유니 그룹의 하나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AP를 공급하면서 이전에 유니어소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조인트를 맺어서 AP를 만들었던 회사일 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유니어소시아의 지금 점유율이 뒤졌다라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뒤따라왔던 가장 큰 이유, 삼성전자가 중저가 고성능 AP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이것을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엑시노스 1280과 같은 경우는 갤럭시 A53 5G 그리고 갤럭시 33 5G에 그리고 2020년에 출시한 엑시노스 850과 같은 경우는 갤럭시 A13 등에 각각 탑재된 결과로 이번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은 삼성전자가 AP 시장에서 중저가 AP 시장 강화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P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 동시에 프리미엄 AP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시간을 벌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지금 한 템포 쉬어가겠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AP 시장에서는 한 템포 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포트폴리오에서 중저가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OVX, 오포, 비보, 샤오미로 대표되는 중화권 제조사 제조 물량도 해당 가격, 말하자면 중저가 부분에 쏠려 있다는 점, 이것을 보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미디어텍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가 AP 시장에서는 이제 맞춤형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텐서 칩과 같이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의 전용 칩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도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2에서 이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전용 AP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전용칩 개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러 파트너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단 3개 회사밖에 없죠.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용칩을 누구가 하고 만들 것이냐? 퀄컴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텍과 만들 것이냐? 삼성전자와 만들 것이냐? 당연히 삼성전자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특유의 그 기능을 모두 다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죠. 전용칩의 개발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부 그리고 MX 사업부 여기가 공동으로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범용칩 개발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또한 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용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들어가는 전용칩까지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도 과거 협력했던 스마트폰 개발과 반도체 개발의 시너지, 이것을 다시 개선하겠다라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서도 엑시노스의 마케팅 강화를 선언을 했고 또 AMD의 GPU하고도 여전히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SoC 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구 부사장님도 지금 엑시노스를 전 세계인들이 믿고 쓰는 최고의 모바일 AP 브랜드로 인정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면 최고의 AP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가 제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고가 제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하려면 지금 삼성전자에 탑재되고 있는 특히 S시리즈에서 탑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칩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
엑시노스 2200 과정 개발 과정에서 AMD와 손잡은 것처럼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 확대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등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역량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부분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죠. 설계 부분에서도 이들의 힘을 받겠다,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DSP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이 둘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할 인력을, 지금 삼성전자가 타사에 비해서 인력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거죠. 여기에 인력을 같이 채워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도 서로 채울 수 있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DSP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분기를 볼 때 계속적으로 성장했죠.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을 했고, 하반기에는 떨어진다고 해도 인텔보다는 더 덜 떨어질 가능성. 지금 인텔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CPU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CPU, 특별히 DDR5를 지원하는 새로운 CPU 자체가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인텔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인텔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서버 시장에서 DDR5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CPU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4분기에 이게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고 벌써 1년이 더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AMD와 같은 경우도 서버 CPU 자체가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내년 초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지금 인텔과 AMD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시장도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DDR5의 지원, 그리고 DDR5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가격 역전 현상, DDR4와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이 조금 시간이 지날 것 같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고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하면 DDR5는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DR5를 기다리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것은 인텔의 지금 빠른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엑시노스 이야기를 보면 엑시노스는 지금 중저가 브랜드로의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그리고 고가로는 이제 전 세계 고가로는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 삼성 전용칩 그리고 구글 전용칩, 각 회사의 전용칩을 만들면서 각 회사에서 만드는 그 스마트폰에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고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대의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AMD와의 협업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말리 GPU와 같은 경우는 발열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애플과 같은 경우도 지금 말리 GPU를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퀄컴도 말리 GP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기능들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물론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말리 GPU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술력도 우리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 물론 미디어텍과 같은 경우는 중저가 부분에서 상당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가 부분은 이제 또 끼어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좀 적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